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최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케이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큰 틀을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연락을 회사로 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전문위원분들께서 이 하자 문제를 해결이 필요한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로로든 컨택이 된 뒤에 저희가 입주자 대표의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설명회들을 개최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동대표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다 청취를 하고 그 의견이 모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 소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하자 진단과 채권 양도라는 절차를 거칠 텐데, 실제로 하자 진단과 별개로 소송이 들어간 뒤로는 법원 감정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작성했던 하자 진단 보고서를 시공사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실제 소송을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소외에서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게 행복하게 종결이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항상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작성했던 하자 진단 보고서를 100% 믿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법원 감정인을 통해서 우리 단지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식을 통한 확대 적용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관련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감정이 이뤄지게 되면은 하자 감정 보고서를 감정인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 원피고, 시공사와 저희겠죠. 저희들끼리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다투게 됩니다. 서면이 이제 제출돼서 서로 간의 주장을 겨루게 되기도 하고요. 실제 감정 보고서상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나 감정 보완 신청이나 추가 감정 신청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오면 나중에 또 받아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 것까지. 네, 그렇게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 처음 이제 저희와 연락하는 방식이 먼저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네. 찾아가거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를 동대표분들 또 대표회의 의장분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주민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송에 대한 어떤 합의가 정해지면 서류를 정리해서 재판으로 간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사전 진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자 네. 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송 제기되기 전에 먼저 진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있는 진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우리 단지의 하자를 가장 잘 조사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하자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런 하자 진단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다 대납을 하고 사후 정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자 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하자 항목을 발췌를 하지 않고 소송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모색적 증거 신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는요. 증거를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 법원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자 진단을 통한 하자 항목을 만든 뒤에 그 항목에 대해서 법원 감정을 통한 어떠한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아파트 하자 많으니까 찾아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감정을 통해서 결정해 달라는 그 목록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록을 정하는 과정이 소제기 전에 진단업체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업체를 통해서 싹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다 목록을 뽑아가지고 이제 재판하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니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 둘 것들 아닌 것들 다 구분을 해서 실제 감정이 들어갔었을 때 저희도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단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은 사실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인 진단,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하는 진단인데요. 우리 첫 번째 거는 목록을 뽑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네. 소송 내에서 하는 것은 실제 손해액을 책정하기 위한 진단 두 가지가 있다. 네. 사실 이 두 개만 구분하셔도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저희가 원피고 당사자들끼리 공방하는 것들은 또 저희가 다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전 단계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그다음에 이제 진단업체가 와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네. 이후로는 이제 법원에 맡기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기대하는 어떤 금액들은 다 단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뭐 300만 원, 네. 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적게 나오면 100만 원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기준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2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잘 지은 경우에는 뭐 150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거를 기대하기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사실은 사실 이 내용도 과거의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더 하자 더 모습이가 하자가 많이 많이 나오겠죠.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어떤 공법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시공의 어떤 단계 내에서 부실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큰 문제가 많이 네.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금액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과거 데이터 기준이고요. 실제로 소송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온 단지는 정말 큰 금액도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늠해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제로 아마 소송 제기하기 전에 또 시공사와 또 합의 과정도 있긴 있을 텐데 그 금액과 비교하시면 이걸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도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전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